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계 첫 시간입니다. 우선 중학 과정을 복습을 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대표값과 평균이라는 것,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의 종류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값을 가장 많이 씁니다. 주어진 자료의 총합을 자료 개수로 나눈 값이죠. 평균은. 중앙값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n개의 별량의 평균 m이라고 한다면 n개의 별량의 합을 개수인 n으로 나누는 값이죠. 그래서 대표값에서는 평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다음에 산포도와 편차. 산포도라는 것은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산포도가 작으면 자료가 평균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고, 산포도가 크면 자료가 평균에서 멀어진 것이 많이 있다, 즉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많이. 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많이 씁니다. 편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별량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것은 별량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n개의 별량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이거의 평균을 m이라고 하면은, 자, 분산을 v라고 하면은 v는, 자, 이 분자를 보시면 x1에서 m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죠. 그 편차의 제곱. 자, 두 번째 x2에서 역시 평균 m을 뺀 편차가 있겠죠. 그것들의 제곱. 자, 그 다음에 xn 별량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 그러니까 분자를 보면 편차의 제곱을 다 뺐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총 개수인 n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분산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는 루트 v,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되겠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그래서 표준 편차 제곱을 하게 되면은 분산이 되겠죠. 특징은 역시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그 도수분포 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표를 보시면 별량이 x1이 f1개 있고, x2가 f2개 있고, x3가 f3개 있고, xn이 fn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수의 총합을 라지 n이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것들의 평균 m은, 자, 별량에다가 그것들의 개수를 이렇게 곱한 것이죠. 그래서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것을 총 도수인 합 n으로 나눈 것이 평균이죠.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 즉 x1이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 편차죠. 편차의 제곱에다가 또 그때 x1의 도수인 fn을 곱하고, 마찬가지 x2-m의 제곱에 f2,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면은 결국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합한 것을 총 도수의 합 라지엔으로 나눈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표준 편차 루트 분산으로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표준 편차 제곱은 분산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확히 둡시다. 자, 먼저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 대문자 x, y, z 이거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소문자 x, y, z 등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봅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x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표본 공간이 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봅시다.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1이나 2나 3이나 4, 5, 6 이게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를 x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x는 1부터 6까지 취하는 하나의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x가 취하는 이 각각 값들이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x가 1일 확률을 생각을 해봐요. 1일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요. 당연히 6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또 x가 3일 확률도 당연히 자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또 x가 4일 확률도 자 6분의 1이 된다. 또 x가 5일 확률도 6분의 1. 마지막으로 x가 6일 확률도 6분의 1이 되는 거다. 이와 같이 변수가 취하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확률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확률 변수가. 그래서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에 실수를 대응시켰잖아요. 1, 2, 3, 4, 5, 6. 자, 그래서 그 x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x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를 지을 수도 있어요. x라는 변수는. 1 자리에다가 10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2 자리에 20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30이라고 넣고 40, 50, 60이라고 놔도 당연히 그 x는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 x가 취하는 각각 값이 확률만 있으면 다 확률 변수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가 나오는 것들이 숫자에 짝지어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주사위 눈이 그냥 1부터 6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사실은 주사위에는 점이 하나 찍혀 있고 2개 찍혀 있고 3개 찍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숫자에 대응시켜 버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주머니 안에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다고 해봐요. 거기에서 3개를 꺼냈을 때 3개 있는 흰공의 개수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흰공의 개수를 x라고 놔봐요. 그러면 여러분 x가 취하는 숫자는 뭐죠? x가 취하는 숫자는 자 3개를 뽑아서 흰공이 가장 적게 나오려면 흰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검은공이 2개니까. 그래서 흰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고요. 검은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흰공이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흰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죠. 또 흰공이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자 3개를 뽑았으니까. 그러면 x가 취하는 숫자는 1, 2, 3이에요. 그럼 이 1, 2, 3이 확률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 x라는 이 문자, 이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 3개를 뽑으니까 지금 5개에서 5C 3이 되겠죠. 그러면 흰공이 1개가 나온다는 것은 흰공 3개에서 1개 나오고 또 검은공 2개에서 2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P에 X가 2일 확률은요. 자, 흰공이 2개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5C 3분의 흰공 3개에서 2개 나오고 나머지 1개는 검은공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x가 3일 확률은 자, 5C 3분의
3C,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취하는 각각의 값이 모두 확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 2, 3 이게 뭐가 되니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률 변수라는 것은 변수인데 사실은 그 변수가 취하는 각각의 값이 반드시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적인 정의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수는 어떤 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뜻은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확률이 존재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이 존재하는 변수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이 존재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변수가 취하는 각각의 값이 확률이 존재한다. 왜? 표본 공간의 원소이기 때문에 다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확률을 전부 더하게 되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률 변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세일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세일 수 있을 때 띄엄띄엄. 자,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 을 가질 때 그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 이해를 한번 해보면요. 확률 변수 x는 주사위, 물론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온 너는 수. 자, 1부터 6까지죠. 그 각각들이 확률이 다 6분의 1로 존재했죠. 또 하나 이산 확률 변수 아까 했죠.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때 흰 공의 개수 각각 확률이 존재했었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범위의 실수값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판 같은 것도 그럽니다. 시계판. 이러한 그 시계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바늘이 있어요. 자, 이러한 시계판이 있고요. 여기에 시계 바늘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 봅시다. 여기.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X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시계 바늘을 움직여 가지고 탁 돌려서 놨을 때 이게 이제 가리키는 눈금이 있겠죠. 눈금을 X로 놨을 때 지금 여기가 0이고 10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3, 6, 9 이렇게 12 이렇게 눈금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x가 취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과 1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취하는 거죠. 물론 x가 취하는 숫자는 무한대개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참고로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는 한 숫자를 취하는 확률은 항상 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계 바늘이 있는데 이 시계 바늘이 지금 3을 가리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자, 모든 경우의 수는 0과 12 사이에 있는 실수니까 무한대개가 되는 것이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 있잖아,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한 값에서 한 숫자를 취할 확률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의 확률만 취하게 됩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속 확률 변수는 한 값을 취할 확률은 항상 0이 된다는 것. 그래서 범위를 취할 확률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우선 해 보시고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취하거나 띄엄띄엄
셀 수 있는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것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확률 변수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x가 x일 확률 나타내고, 확률 변수 x의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이해를 한번 해보면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 확률 분포는 변수하고 확률의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나오는 누누수 x의 확률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취하는 숫자는, 자,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x가 취하는 숫자는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자, 그에 따른 이제 확률 여기다 써봅니다. 1일 확률은 6분의 1, 2일 확률도 6분의 1, 3일 확률도 6분의 1, 4일 확률도 6분의 1이죠. 5일 확률도 6분의 1이에요. 6일 확률도 6분의 1이죠.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하고 그 확률을 이렇게 딱 짝지어 놨죠. 즉 대응시켜 놨죠. 자, 이것을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짝지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 있죠. 특징이 이 확률을 전부 더하면 몇이 돼요? 1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부터 6까지 원소를 취할 그 집합이 뭐예요? 표본 공간이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전사건이죠. 항상 일어나죠.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확률을 다 더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확률을 싹 밑에 있는 확률 모두 더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하고 그것들에 따른 확률을 이렇게 짝지어 놓은 대응 관계, 이 자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 분포를 뭐로 나타냈어요? 표로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표로 나타냈어요.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표로 나타내는 방법과 또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P의 X가 K일 확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확률이 모두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하시고 이 K가 취하는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놓아 버리면 지금 이 표에 있는 의미를 이 식 하나로 다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낼 때 이러한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 표라고 하고,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표로 나타내는 방법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를 대표했습니다. 또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개념 위에 있는 내용을 봐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그랬을 때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먼저 해야 할 것은 x가 취하는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또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죠. 또 두 번 모두
R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인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이 전부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X는 확률 변수가 된다. 그랬을 때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P의 X가 0일 확률을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한계동을 2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독립시행 확률 이용하면 되겠죠. 자, 2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1의 시행 확률은 뭐예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0승하고 또 2분의 1에 2승.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에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의 X가 1일 확률은 자, 2번 던졌는데 한 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중에 한 번이더라. 그래서 2분의 1에 1승에다가 또 2분의 1에 1승이니까 역시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가 되겠죠. 그대로 놔둡시다. 약분하지 말고 P의 X가 2일 확률은 자, 2번 중에 2번 다 나왔다. 그래서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다 더해봐요. 그러면 4분의 4가 되잖아요. 1이 되잖아요. 당연히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이대로 써줘도 이것도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확률 변수 확률을 이렇게 짝지어서 표현만 하면 그 자체가 확률 분포인 겁니다. 그래서 대응 관계만 나타내면.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자, 확률 변수 X하고 그때 확률.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고 X가 1일 확률은 4분의 2. X가 2일 확률은 역시 또 4분의 1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더해 봐야 됩니다. 1이 나와야만이 올바른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약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검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하고 그것에 따른 확률을 짝지어 놓은 관계, 이 자체, 즉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표로 나타내는 방법, 이걸 많이 씁니다. 표로 나타낼 때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확률 분포의 표현은 식, 표, 그래프 등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X1, X2, Xn이고 X가 이들의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P1, P2, P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이와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자, X1일 확률은 P1, X2일 확률은 P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산확률 변수 X에 뭐라 부른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즉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죠. 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식을 표로 나타내면 이런 의미를 갖죠. 자, X가 XI일 확률. 물론 여기서 그냥 P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X가 XI일 확률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하고 그에 따른 확률을 딱 짝지어 놨죠, 표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라 했죠.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 왜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원소들을 전부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죠.
표본 공간을 사건으로 생각하면 무슨 사건이다? 전사건이다. 전사건은 항상 일어난다. 항상 일어나면 확률은 뭐이다?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확률 분포를.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봅시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확률 기본 성질의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확률 분포에서 질량 함수의 성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